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 같다. 이러면서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고 씨를 고소한 건데요.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열 차장. 네. 지난해 3월에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을 했고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는 별개로 또 현재 남편이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네, 이제 고유정의 현 남편이 최근 제주지검에 우편을 통해서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4살 아이가 충북 청주에 있는 고유정과 현 남편이 살고 있었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게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네. 원래 할머니 손에 양육되고 있다가 숨지기 이틀 전에 이제 고유정, 새엄마 고유정이 있는 집으로 왔던 건데요. 당시 경찰이 부검을 통해서 파악했던 아이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달이 넘었는데 지금 왜 이 시점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내인 고유정을 고소하고 나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현 남편의 고소장에 지금 고유정의 범행을 의심하는 좀 결정적인 증거가 담겼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전 남편 살해에 이어서 의문투성인 의붓 아들의 죽음에도 고유정이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지검에서 지금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총 4명 정도가 전담팀을 아예 꾸려놓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손을 떼고 제주지검에서 아예 다 같이 병합해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청주 상당서에서 그냥 아예 이 사건을 따로 떼서 맡게 되는 건가요? 예, 원칙상은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가 중복적으로 제기되면 그 고소는 각하 처리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각하가 뭐냐면 이제 문전에서 아예 그냥 되돌려 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이미 그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이 의붓 아들 이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 뒤에 접수된 이 고소장은 각하를 아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또 현재 제주지검에서 그 전 남편 사망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성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되더라도 어쨌든 이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수사는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현재 남편이요, 경찰 조사에서는 내 발이 아들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국과수에서도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는 1차 부감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고소장에 내와 있는 내용과 처음에 이 아들을 의붓아들, 고유정의 의붓아들이죠. 고유정의 현 남편의 친아들이고요. 고유정의 현 남편의 친아들이 질식사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근데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때에는요.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 배에 내 다리가 올려져 있었고 그래서 사망을 한 것 같다. 그 전날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었고 네. 고유정은 다른 방을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정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라고 하면서 살해를 의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의 생각이 전혀 달라진 것이고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의심하지는 않았고 정황상 이상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본인이 그동안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심이 더 짙어지면서 정황 증거들을 다 봤을 때 아내가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현재 남편과 고유정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사이가 틀어져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의붓아들이 숨진 다음 장례식이 이 사망한 곳인 청주가 아니라 제주에서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고유정은 이 의붓 아들의 장례식에도 그리고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재혼한 고유정의 현 남편 같은 경우는 아들을 잃은 힘든 상황인데 왜 내 곁을 지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냈고 현 남편의 집안 쪽에서도 아무리 자기 배로 낳지 않은 의붓 아들이라고 하지만 장례식까지 참석하지 않은 건 좀 너무한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현 남편이 이제 고유정을 고소한 동기를 추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당시의
서운한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방금 최 변호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의혹들이 이제 추가로 떠올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다만 아들이 사망한 곳인 이 충북 청주에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전 남편 살해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제주 검찰에 왜 고소장을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지 않죠. 정말 만약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고유정의 성격을 뭐 교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성격인데 장례식장에 알리바이를 위해서라도 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확하게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최초의 그 사람을 살해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번은 이제 그럼 두 번째가 될 것인데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합니다. 고 씨가 사용하던 그 표백제를 그 마트에 반환을 하고 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반환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찝찝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체 옆에 있었던 거라 찝찝하다. 네, 이 심리적으로 찝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의붓아들을 데려놓고 우리가 기르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장례식 그리고 이제 발인하는데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그것을 좀 가장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노리면 그 참석하는 것이 맞을 같이 보이지만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기 참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찝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유정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경찰은 단순 뭐 질식사, 타살, 그리고 과실치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현재 수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없어요. 타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양문이 나왔다면 3월 2일날 3일날 가서 체포를 했겠지. 국가에서도 질식사라고 딱 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질식사 추정인이라는 다양한 가능성. 죽이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돼, 고의성. 고의정에 대한 고의성,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부검 결과도 나왔고요. 어떤 확실한 특정한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 입증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고소장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해요. 다만 이 고소를 한 현 남편은 정황상의 증거들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예. 경찰도 질식사인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남편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고유정의 현 남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숨진 날 아내인 고유정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채널A 취재 기자가 이 사건을 조사해 왔던 청주 상당경찰서 관계자에게 얘기했을 때는 상당경찰서 경찰 쪽에 한 진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네. 뭐 제주경찰이나 아니면 이번에 제출했다는 고소장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고유정이 전 남편도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살해한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네.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대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남편뿐만 아니라 현 남편에게도 약물을 복용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긴 한데 경찰 청주 상당경찰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과수에 네. 이미 현 남편의 몸에서 그런 수면제 성분이라든지 약물 성분이 있는지 검사를 해봤지만 해봤군요.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수면제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남편이 주장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실제로 고유정이 한 행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명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현 남편 같은 경우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에 아내가 준 뭐 감기약을 먹고 너무 빨리 잠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면제 성분은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디서? 글쎄요, 제가 이제 정확히 그 수사를 뭐 한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남성 즉 현 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단 그 고 씨가 준 그 음료를 마시고 본인이 졸음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통상적으로 여성 범죄에 있어서 가장 크다는 특징이 상대를 제압을 하는 데 있어서 약이라든가 독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최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펜션에서 발견된 그 혈흔에서
첫 번째 그 결과는 거기에서 그 수면 유도제가 안 나왔다가 두 번째 다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약동물 예. 검사에서. 예, 약동물 검사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본다면 약간의 어떤 그 연관성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작년 11월 달에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면 장애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해당되는 그 병원에서 이 그 수면 유도제를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고유정은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 의붓아들이 사망한 날에 본인은 아들이랑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남편도 그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이 집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아들이 같은 방에서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잤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남편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남편이 처음에 이제 그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올려져 있고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사고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다른 살인 사건도 밝혀지고 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수면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잠이 쏟아졌고 그런 걸 비춰 보니까 혹시 그 수면제를 자기한테 먹이고 저기 고유정이 와서 어떤 범행을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미쳤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이게 질식사라는 게요. 보통 이제 범행을 한다면 코와 입을 틀이 막아서 질식사를 보통 일으키는 거지 배 위에 다리를 올렸다고 질식사를 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게 너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지만 수면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들은 이제 지금부터 다시 수집하고 조사를 해야겠지만요. 남편이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정이 어쩌면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고유정을 조사해 보니까 재혼 과정에 아주 상당한 애착이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편을 되게 이제 신뢰하고 이 현재 남편하고 이제 완벽한 이제 가정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전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과의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저거 이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이제 스스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남편과의 이제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사장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재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유치장에서도 굉장히 현재 남편한테 의존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 현재 남편이 지금 고유정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진술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이 완벽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에 있어서 기록을 보니까 정신질환의 그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도 이 어떤 그 문제점,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자관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지금 이제 그 법원이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고 한다. 남편을 빨리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가 이번 사건에서 이 고 씨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니까 이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 씨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제 빠진 상황인데 자신이 행한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그냥 범행 동기도 다 순순히 불고 또 이제 청주에서 있었던 그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도 쉽게 불 것이다.
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군요. 어떤 뭐 고유정의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자기 손 다친 것에 대해 가지고 증거 보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끝까지 자기의 이번에 범행 동기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까지 해서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순순히 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얘기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재혼한 현재 남편.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이 재혼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면서요? 이 고유정의 동생의 얘기입니다. 고유정의 동생이 누나가 재혼한 사실을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것이에요. 연락이 아예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고유정의 아들을 그러니까 친정에서 키우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도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 동생에게 말을 안 했던 것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이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느슨해졌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아까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에 기초를 해봤을 때 내가 재혼을 하는 것을 굳이 친정에 알리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양육권을 이혼하는 과정에서 굳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지금 친정엄마가 키우게 하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 아이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의존하고 애착하는 현 남편과 과연 본인이 전 남편과 해서 아이를 데려갔을 때 현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자신의 현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키우려고 지금 데리고 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아이들을 누가 양육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굳이 재혼을 했던 것을 친정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의붓아들 사망 사건 속보 그리고 고유정의 심리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고유정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돋보기로 넘어가죠.